안녕하세요, 풍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11월 6일이죠. 네, 일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6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차갑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닌데 어제는 영하의 날씨, 영하 대략 한 3도, 4도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0도 근처 머물러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상당히 추운 날씨 같습니다. 네. 썰렁한 날씨, 어제만큼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춥다면 추운 날씨. 저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걷기를 위해서 좀 야외에서 이렇게 새벽 공기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새롭게 만약에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복장이나 이런 것들 체온 유지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략 16도 정도까지. 그리고 공기는 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긴 한데 미세먼지는 좋음인데 초미세먼지는 보통 약간 애매한 공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뭐 이렇게 기온이나 미세먼지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걷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날씨 되겠습니다. 괜찮네요. 와, 요즘에 해가 뜨는 시간이 말이죠, 일출 시간. 아직 일출은 아니거든요. 해가 지평선 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지금 그런 시간대인데요. 지금 동쪽 하늘입니다. 해가 아직 뜨기 전이에요. 보통 요즘 한 7시 근처, 7시 다 돼서 해가 뜨곤 하잖아요. 그만큼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동지까지 그렇게 되겠죠. 12월 20일경 그때까지 계속해서 날씨가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일조량이 그만큼 부족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가 뜨지 않는다는 것은 일조량이 그만큼 부족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추운 날씨 점점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저 앞에 와, 저 말고는 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날씨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찍 나와서 이렇게 걷는 분들도 한두 명씩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일요일, 우리 또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사람들이 많아요. 쌓여있는 걷는풍부의 빅데이터에 의하면 토요일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요일은 사람들이 토요일보다는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아마도 그게 약간 여유의 문제 같은데요. 토요일이 아무래도 일요일보다는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내일 하루 더 쉬는 날이다, 휴일이다. 만약에 지금 현재를 살 수 있다면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둘 다 휴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라는 마인드로 지낼 수가 있다면, 100%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큰 차이가 없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뿐만이겠습니까? 일요일 저녁도 마찬가지죠. 개그 콘서트 예전에 유명했죠. 개그 콘서트에 그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 빠바바바바바 이런 거. 그 음악 소리가 음악 자체는 같이 중립적인데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그런 일터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통의 음악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소리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면 금요일이라고 다릅니까? 금요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끝나고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금요일 뭐 6시 이렇게 그 주에 일이 끝났다고 봐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또 월요일이 되면 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대신에 시간이 좀 연기가 될 뿐이죠. 출근하는 시간. 그런데 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자, 걷는 풍부의 멘탈 수업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버릴 건 버리는 거. 특별히 고민하고 불안해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이루어지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 데이터 과학자들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결국 불안해서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아주 고통을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 그 일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사실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어 놓는 것이고, 사실은 실체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 어쩌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내가 거기에서 좀 실수를 하면 어쩌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어나게 돼 있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모두 그런 긍정적인 일들만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 일들만 일어나겠습니까? 경험하기 싫은 일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조차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사람을 해하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커버할 순간이 있다. 그런 일을 다시 바로잡을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그걸 이미 미리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로를 잘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 완벽주의자건, 매사에 진짜 너무나도 꼼꼼히 이것저것 챙기는 사람이건, 아니면 조금 이렇게 물러서서 약간 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훌훌 넘기던 그런 사람이건 간에 대소사들은 있기 마련이죠. 그 안에서 자신의 실수를 경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 일들이 진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실 처참하게 무너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일으킨 주범인지, 내가 모든 걸 감당해야 되고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해서 내가 그거를 전부 다 이제 뒤집어 쓰고 내가 바로잡고 내가 사과하고 그거를 되돌려 놓고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다 갖춰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말이죠. 그 안에서 의도치 않은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어떤 특정 예상치 못한, 누군가는 사실 좋은 의도에서 했던 일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다 이제 몰아세울 겁니까?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설명이 납득이 간다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리부터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현실화 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그 상황 자체를 타개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타개가 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일부러 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정말로 건성으로 이 모든 것에 임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생각은 들겠죠. 항상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생각 이전에 이성이 개입하기 전의 문제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한다는 거, 그게 어떤 인간의 진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 진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사람이 불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발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여기서 진짜 되게 어떤
깨달음을 얻은 지점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예,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막 큰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였냐면, 와, 제가 2021년도죠. 작년이죠. 올림픽, 도쿄 올림픽 말입니다. 올림픽이 한 해 연기가 됐었잖아요. 원래는 2020년에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2021년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막 코로나 올림픽이다 해가지고 원래 기존의 올림픽들처럼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를 못했고, 올림픽 자체가 조금씩 그 권위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라는 거는 전 지구인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잖아요. 월드컵과 더불어서 말이죠. 그래도 전 국민적인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축제가 올림픽인데요. 각 나라들 간의 겨루기, 그 공정함,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서 그 겨루기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거죠. 국가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나라의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다는 것, 그 의미성만큼은 여전히 이제 세계 최고죠. 어떤 의미에서는 작년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다양한 어떤, 우리가 이 상황 자체를 극복해야 된다, 타개해야 된다, 하나의 신념과도 같았던 그런 정신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거대한 흐름 자체는 조금 올림픽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를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입니다, 올림픽은. 저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막 올림픽을 막 열광하면서 응원하진 않았어요. 옛날에 생각 안 나세요? 진짜 88 올림픽 뿐만이 아니고, 그건 서울에서 이제 개최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 올림픽 생각해보세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와, 그때 저는 제 눈을, 제 귀를 의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황영조 선수가 그 몬주익 언덕을 오르면서 와, 그 험난한 그 42.195km를 그 돌파하던, 가장 먼저 그 결승선을 끊던 그 장면. 와, 한국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다고? 그것도 올림픽에서? 그때의 감동, 막 여러 가지가 생각납니다. 당시엔 배드민턴도 또 엄청나게 잘했죠. 그 복식조 생각나십니까? 박주봉, 김문수조. 와, 이런 거, 그런 장면들, 명장면들 말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헝그리 정신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살아 있어가지고 선수들이 그때는 이른바 정말 장난 아니었죠. 그런 모습들 많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려던 얘기는 사실 뭐 올림픽의 역사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펼쳐졌던 그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말이죠. 특히 저는 남자 양궁을 더 좀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선수들이 진짜 각양각층의 선수들이 다 나왔잖아요.
나이 차이가 막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선수와 아들 뻘 되는 선수가 함께 나와가지고 경기를 펼치잖아요. 그런 모습부터 시작해서 와, 양궁이란 종목은 진짜 한국에서는 정말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그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운영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 이목을 끄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죠. 물론 우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전에서의 금메달. 선수들이 그 양궁장에서 팔 시위를 당길 때 말이죠. 그때 재밌는 요소가 하나 추가됐었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심장 박동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팔 시위를 당기고 있는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가 나옵니다. 그 심장 박동수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궁 선수라면 와, 심장 박동수가 아마 낮을 거야. 워낙에 훈련이 돼가지고 그냥 신체적으로도 말이죠, 평상시, 그러니까 평정을 유지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정신과 몸의 상태를 유지를 함으로 해서 화살을 쏘고, 활을 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쏘면 그게 이제 정중앙에 꽂히는, 관역의 정중앙 찾아서 꽂히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와,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우리 선수들은 얼마나 훈련을 하면 저렇게 될까.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웬걸, 심장 박동수가 말이죠, 적어도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승전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자신의 나라를 대표해서 말이죠, 그 일생 일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최고의 대회에서 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평정심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 그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가 말이죠, 요동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진짜 재밌는 요소였어요.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라인 위에 서가지고 활을 당기는 그 선수의 심장 박동수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전 당연히 평상시에 심장 박동수 몇입니까? 한 70에서 8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유지하겠지. 이건 웬걸, 그냥 훌쩍 100 이상 막 요동치는 거예요. 100, 110.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순간적으로 그 선수의 심장이 요동친다는 거거든요. 쿵쾅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똑같아. 그거를 보고 있는 관중이나 시청자나 우리가 숨을 죽이면서 막 심장이 막 이렇게 떨려오듯이, 적어도 선수들은 그렇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보여지는 측면, 그러니까 선수들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도 차분했죠. 아, 당연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으니 우리한테 저렇게 보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실, 그 선수들의 그 내면에서는 엄청난 그 심장 박동수와 함께 우리와 마찬가지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쿵쾅 이런 거예요. 80일 당기면서 쿵쾅.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똑같구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그 상황 자체는 사실 차이가 없구나. 우리와 아마 좀 비슷할 거구나. 받아들인 그런 어떤 본능적인
아주 직접적인 직설적인 그런 반응들은 사실은 똑같은데 그 반응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핵심은 그거죠. 처음 직면하는 그 대상에 대한 반응은 사실 사람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장 그 엄청난 절제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 그 마주침을 직면하는 거죠. 와, 이게 긴장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선수들 개개인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결국 불안으로 이어지겠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평정심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평정심을 찾게 되는,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완전히 그런 몸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마치 AI 같은 그런 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위협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아슬아슬함, 그런 불안 요소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런 요소가 찾아옵니다. 앞서 지난 심리학에서 얘기했듯이 그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그런 위기감은 다 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값져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순간에 좀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와, 그렇구나, 똑같이 저런 상황에 직면하는구나. 이 선수들도, 이 엄청난 선수들도 아마도 긴장이 되고 불안하겠구나. 그런데 그거를 극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스스로가 컨트롤을 하고 절제를 하고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을 때는, 선수들에 대한 그런 경의와 함께, 와, 인간이라는 거, 사람이라는 거 가능하겠구나, 그 양궁 경기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상에서 관찰되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와,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말이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 와, 저거를 배우고 싶다. 와, 나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루게 됐다는 거. 그게 정말 현실에서의 어떤 발견이었죠.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컨트롤 하지 못하는 거는 없다는 거. 항상 걱정은 될 거예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역을 맞출 수 있습니다. 관역이 있는 이상
그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관역 자체를 맞추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아침 해가 점점 떠오르네요. 오늘 11월 초에 이런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걷는 분과 함께 많은 분들 이렇게 걷기를 같이 즐겨주시면 또 다른 감동이 또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하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